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훈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노산 이은상 시인은 대한민국의 하늘은 가을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에메랄드 빛으로 높고 푸른 하늘이 혼을 다 뺏어갈 만큼 아름다운 가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이 강풍과 함께 꽤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네요. 서울지방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기업 일자리 창출 돕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까지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 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또 민간 부문 투자로 일자리 10만 7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인데 투자 규모를 합하면 124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부문별로 보면 미래차인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5조 원을 투자해서 4,600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은 96조에 11,000개입니다. 여기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더해서 12조 8천억 원에 6만 1,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신속 인허가 또 규제 개선 등으로 적기에 기업체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그러니까 지원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포트 타워는 일자리 창출 주체인 민간의 자율성과 또 정부의 지원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로 보이는데요. 이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 것과 대비가 됩니다. 뉴스 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미 중간선거 전 개최 이런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서울이 떠오르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남북 군사 경계선상의 판문점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서울 또는 제3국 개최안도 하지만 부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경비가 용이하고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북미 화해를 연출하는 데 상징적 장소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또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남북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실현하는 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요미우리는 서울 개최 때 세계 시선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북미 쌍방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뉴스 자키쇼 세 번째입니다. 유 교육부 장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이런 주제입니다. 이혼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다. 이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죠. 당초 2020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를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고교 1학년에서 3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한 학년씩 확대할지 아니면 모든 학년에 일제히 시행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상 학년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1년 반 정도도 못 채울 신임 장관이 예산 확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입니다. 전원책, 이번 혁신 못하면 한국당 미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회에 확정된 전원책 변호사는 어제 당 쇄신은 사람 쳐내는 게 아니다. 가장 좋은 쇄신은 한 분도 쳐내지 않고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기회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적쇄신의 대원칙과 관련해서 국정 아젠다에 대한 이해 없이 나는 통치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에 불과하다면서 여기에 정직함과 결단력 또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날 보수 통합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제도는 양당제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절박한 때에 보수가 분열돼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취지에서 자신의 개인 뜻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의식해서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토를 달았습니다. 전 변호사는 친박계를 겨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채 재판받는데 그걸 따지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면서 열정을 가진 의원들이 없다. 전 정권의 실정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거는 보수층의 기대라고 할까요? 상당히 무겁고 절박한 때 중책을 맡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죠. 대기업 간 문 대통령 고용 늘리지 못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 대통령의 고심이 많은 부분이죠.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일정 부분 후퇴하고 인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폼페이오 7일 당일치기 방북 김정은 만난다. 다음, 이훈혜 교육부 장관을 얘기하죠. 이번에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계속 허용. 학부모들 간의 당사자들 간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정책 중 하나죠. 다음, 1000명 사라진 그곳 마을은 죽음의 늪으로 변해 있었다.
참 인도네시아 강진에다가 홍수로 그야말로 생지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내용이죠. 다음 카풀. 카풀은 출퇴근 승차 공유를 얘기합니다. 카풀 갈등 격화, 택시 노사, 카카오 앞 몰려가 시위. 네. 대부분의 택시 기사분들이 60세 이상의 노령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업인데 이런 기득권을 가진 그 생업의 현장에서 카풀 택시가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밥그릇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방안, 또 기존의 택시업자들, 택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소득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정부가 이 카풀 택시와 기존 택시 연합, 택시 운전사들 간의 중재 또 상생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은 알바 절벽. 그렇죠. 노인은 연금 한파. 우리나라 경제 현실입니다. 지금 끝으로 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현재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자금 운영비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속 유머 한자락 코너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 448명 가운데 70%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운동회 날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나이리자나 가나 출신 부모를 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1등을 차지한다네요.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도 이들 나라가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또 어느 초등학교는 중국 조선족 자녀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중국어 과목 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취업에서도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인력이 조선족 중국인, 베트남, 방글라데시, 몽골인들이 대부분이라는데요. 몽골인들은 특히 이삿짐 업계에서 1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민족이 원래 유목민족이어서 이사업계에는 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세계는 지금 다문화, 다민족 국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민족마다의 특성과 또 장점을 우리가 잘 살피고 살려준다면 다문화 시대에서는 갈등과 불신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키워내는 장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는 수시로 풀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다녔던 유목민족인 몽골인들을 1급 대우로 한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유머 속, 뉴스 속 유머 한자락이었습니다. 이어서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봉직 시인의 웃는 기와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 신라 사람들은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기와 하나가 처마 밑으로 떨어져 얼굴 한쪽이 금가고 깨졌지만은 웃음은 깨어지지 않고 나뭇잎 뒤에 숨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은 천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웃는 기와 흉내를 내봅니다. 웃는 기와 이 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시인데
상당히 은유 또 상징 유머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수막새라 그러죠. 신라인들의 그 얼굴 형태가 그려진 쪼개진 기와인데 이 쪼개진 기와를 보면서 시인은 끊임없이 웃고 사는 편안하고 여유있고 따뜻하고 유머 감각이 담긴 신라인의 얼굴을 그 깨진 기와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얼굴 한쪽이 금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았다. 아주 재밌습니다. 나뭇잎 뒤에 숨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다. 네, 아주 좋은 시, 유머 감각이 넘치고 우리 민족의 그런 그 얼굴, 신라인의 얼굴이 떠오른 그런 시, 쉬어가는 페이지 시연넣길. 오늘은 이봉직 시인의 웃는 기와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백세 맞은 노인, 올해부터 대통령 축하 카드도 받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올해부터 100세를 맞은 장수 노인은 청려장, 그러니까 이 청려장은 조선, 그렇죠. 조선 초중기 후기까지 100세를 맞는 100세 훨씬 이전이었겠죠. 장수 노인들에게 임금이 축하하는 내용으로 보냈던 그런 청려장, 장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00세 맞은 장수 노인들에게 청려장과 함께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장수 축하 카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날을 맞은 지난 2일 올해 100세가 된 1343명에게 대통령이 장수를 축하하는 카드와 함께 청려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 지팡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축하 카드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판소리로 들어보는 어머니 마음, 이런 주제입니다. 한국 판소리 보존의 미국 동부지부가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 미국 뉴욕 카네기홀 중극장 잔켄홀에서 제48회 판소리 유파 대제전을 엽니다. 이번 한국 판소리로 들어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제로 판소리 심청가 공연에는 심청의 어미가 태어난 지 7일 된 딸을 두고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남기는 대목 등을 들려줍니다. 이와 함께 현지인도 즐기고 어울릴 수 있게 영어 판소리, 어머니의 사랑과 사물놀이,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무가에서 췄던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춤, 지전무 등도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뉴스 자기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겪는 고민과 갈등 중 하나는 남들과 잘 지내는 방법과 일이라고 합니다. 쉴 것 같아도 일생 동안 이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네요. 그만큼 남들과 잘 지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1800년대 후반 데일 카네기는 처세론이라는 인간관계에 관한 수많은 책과 강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 생각해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카네기 처세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어느 덕망 있고 노련한 분은 남들과 잘 지내며 상대의 도움과 인기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생색내지 않고 돈 잘 쓰기. 생색내지 않고 돈 잘 쓰기. 그럴 것 같아요. 노래 같은 장기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려 부르기.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할 때 분위기를 풀어줄 유머를 구사할 줄 알기 등입니다. 저도 두 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죠. 자, 좀 쓸쓸하지만은 아름다운 이 가을, 따뜻한 인간관계로 더욱 풍요로운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